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다음 주 27일까지 일단 이 표결이라는 한 고비를 이제 넘어야 합니다. 국회가. 자,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운명의 한 주라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여러 번 이제 토론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눠봤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제 구속 필요성을 놓고는 또 한 번 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여야 의원의 의견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속 필요성은 그동안에 법원이 구속영장 재판을 해온 그 관례를 보면은 네. 구속 사유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형사소송법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을 해왔는데 도주 우려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야당 당대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게 그동안 법원이 재판을 할 때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고 하면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경우가 검찰 수사는 이건 완전 근거 없는 거고 이게 소설이고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수사 받을 때도 자료만 하나 그냥 진술서 하나만 던져놓고 사실 묵비권 행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동안에 재판해온 관례를 보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 사례가 또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법원이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돼도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안의 중대성,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또는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시킨 사례도 많아서 그런 관례를 보면은 이제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 사안의 우리 국회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사실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그건 법원이 네. 영장 판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제 처리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다루고 맥락이 있는데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체포동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를 했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한테 법원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이제 체포동의를 요구한 거는 판사거든요. 예. 그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 대상자인 당사자인 피의자로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불러서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검찰이 청구한 그런 구속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반론을 좀 들어보고 예. 해야 이 공정한 재판이다 해서 나와서 해명을 하라고 소명을 하라고 변론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체포동의인데 네. 문제는 이제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늘 검찰 수사는 이건 조작이고 소설이니까 못 믿는데 법원에 가면은 판사는 내 말을 믿을 거다.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이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불체포 특권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판사가 피해자를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겠다. 예. 본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거는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안 가겠다고 하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예.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불체포 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적용돼서는 안 된다.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거든요. 독재 시절, 그것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정치 영장이다라고 그대로 시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제가 알기로는 수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난다. 방탄을 하면은 또 영장 청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미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다 기획하거나 조종하거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실에서 저는 역대로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될 거다고 예고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아이고 대통령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는 애초에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일관되게 탄압과 수사를 일관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아까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 영장 청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제 입장을 다수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 각자의 이제 판단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자율투표로 가기로 한 그렇습니다. 건데 오늘 이제 의원총회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번 이제 표결에 임하는 거는 이제 일단 표결을 거친 다음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이제 부결적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여야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찬반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건 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로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이번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이제 쪼개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재판 출석 빈도가 다음 달부터는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법 리스크는 계속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나 어떤 문제 제기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 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공유하고 네.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이제 탄압 일변도로 나오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잘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저희들도 싸울 건 싸우고 또 극복할 건 극복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사실 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존재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권력자가 마음을 먹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뭔가를 이렇게 조작해내고 혹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윽박지를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 서글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저희들과 마음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깊이 고민하고 또 토론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7일 날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뭐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은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의원의 불체포 특검과 관련한 그 논란은 사실 이번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재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모델도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헌법 44조 1항에 보면은 체포 구금을 위한 동의의 주체를 영장이 청구된 당사자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국회만이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보는 의원 당사자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회기 중에는 뭐 이런 게 사실 지배적인 의견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의 이제 포기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임시 국회 그 회기가 아니었죠. 회기 중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본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을 예.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포기하면은 갈 수 있는 거죠. 회기 중에도 그냥 이 국회 표결을 건너뛸 수 있습니까?
제가 검찰 쪽에 두 분에다가 물어보니까 검찰 예. 출신 두 분에게 물어보니까 한 분은 그건 제도적으로 조금 뭐 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예. 한 분은 그건 당연히 본인이 포기하면 그건 가능한 거다. 본인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서 굳이 이야기하면은 제가 물어본 분은 뭐 조금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예. 헌법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포기하면 굳이 다른 의원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으면서까지 그리고 국민의 상식도 예. 이런 뭐 민주화 투쟁하다가 무슨 군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이런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 생긴 말 그대로 토착 비리인데 네. 이걸 이제 와가지고 왜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관계도 없는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방탄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고 이걸 하면 민주당 당원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걸 풀어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이런 걸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부터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에 대해서 직접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직접 자기를 거론하면서까지 예시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법원에 안 나가고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신이 나와서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데를 안 가는 거는 민주당이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검찰이 다 근거 없는 거고 이거 뭐 조작이고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판사도 영장 실질 심사하면은 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고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다 생각하니까 원천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 자체를 이제 봉쇄하려고 체포동의안 이렇게 부결 작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속내하고 많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네. 예. 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게 부당한 수사고 야당 탄압의 차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금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도 임기 중에 소출을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조항을 둔 이유는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 내에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도를 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독재 권력이나 혹은 외부의 그런 아주 공작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 말할 수 있는 권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권리가 역시 이렇게 불체포를 할 수 있는 회기 기간 동안에 그런 이제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국회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법 기관들 간에 정상적인 견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0.73%밖에 이기지 않아 놓고도 야당을 완전히 사실은 탄압 일변도로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덤비는 검찰 권력을 도구화해서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이 현재 있는 검사 독재라고 불리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현재 문제가 오히려 이게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당한 수사와 부당한 공격을 뻔히 해오는데 그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무방비로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당해라.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정 구조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그 전에 뭐 여러 이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었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사법 체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면한 상황과는 좀 안 맞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아주 검찰과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뻔히 방탄할 거야. 그러니까 별 증거도 없고 새로운 사실도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자꾸 기소를 하고 덧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공작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나온 사건 아닙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새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끄집어낸 사건이 아니고, 문 대통령 때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넘긴 걸 갖다가 보강 수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이고, 막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 되고 나서 무슨 여당 정부 여당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벌써 십몇 년 전에 성남시장 할 때 생긴 일인데, 이거를 이 정권에 마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야당 주장을 들어보면은 당 대표 하다가 저기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탄압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저게 문재인 정권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여야 바뀌고 나서 생긴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까지 저렇게 같이 이렇게 말가름 공도동방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어서 우리 당이 사실은 코가 석자인데 남의 당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은 참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여야 간의 이제 대립 전선이 계속 이제 격화되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 간의 이 토론 자체가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무한 도돌이처럼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이 쟁점 법안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퇴장한 가운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워낙에 이제 이 노조의 파업,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 내용이 핵심인지라 여야 간의 그 시각 차이가 큰 부분이어서요. 벌써부터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당연히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또 단독 처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예. 우리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행사하게 될 거고, 이런 게 이건 말이 법이지, 이런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표를 다른 이는 무법이고 엉터리 입법입니다. 지난 어떤 점에서 엉터리 입법입니까? 일단은 법의 입법이라는 게 기본이 아무거나 만들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학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방법이 두드리면 다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학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입법이라는 것은 엄격한 요건이 있는 건데 다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당한 행위가 아닌데도 폭력을 쓰지만 않았고 파괴 행위만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폭력 파괴 행위 말고도 위법이 엄청 많습니다. 나머지 폭력만 안 쓰고 파괴 행위만 아니었으면은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도 이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라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는 걸 이제 본래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 범위는 무한대로 넓히는 거고, 그리고 이익을 향유하는 노동자 범위는 또 무한대로 넓히고, 또 쉽게 말하면 사용자 책임은 극대화하고 노동자 책임은 극소화하는 법입니다. 노사관계라는 건 쌍무적인 건데, 서로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되면 책임져야 되고 공동으로 또 권리를 서로 존중하면 존중해야 되는 건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총선 앞두고 야당의 우군인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입법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야당 의원님들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라는 걸 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야당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더라도 이거는 시행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민노총의 요청에 의해서 말하자면 전형적인 청부입법이라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노조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입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약에 뭐 통과돼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대한민국 진짜 무법천지가 됩니다. 근데 이 정치적 맥락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그 예. 법안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면은 그걸 들어보면은 이를테면 뭐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 범위 자체가 좀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의견이신데 그럼 진작에 그럼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셔서 이 법안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아니면은 그 핵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좀 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나요? 우리가 거꾸로 예.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또 물류 그 파업 때 있었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한두 명의 그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거꾸로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 그런 불법 노동 행위라고 하기도 힘든 예. 그런 불법 행위 노조나 노동자의 불법 행위를 더 그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강화해야 했는데 된다.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게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쌍용 자동차 이제 파업 시절에 네. 2014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이 소위 노동자들한테 47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시민께서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 봉투였죠. 거기에 10여만 원을 넣어서 이제 모금하자. 그래서 17억인가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모금이 됐어요. 노동자들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도대체 저렇게 수십억을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느냐 이런 이제 시민들의 그런 일종의 마음의 뭐 돌멩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논쟁이 됐는데 사실은 이 노조법상 이 법에 의한 그러니까 노조법 3조거든요. 이 법에 의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조법에 맞지 않는 노조는 이 법에 맞지 않는 파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이 됩니다. 거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4년 전 주로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은 주로 사법적으로 잡아가거나 이 소위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하도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많이 진전이 되니까 시민들도 똑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측에서 요 조항을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까지도 전부 노조들한테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실은 다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다 외주화 시키면서 자기는 돈을 벌고 그거를 저 하청에 내려가서 그 밑에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 그걸 모르쇠로 일관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상으로만 보면은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이유만으로 지금 사법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수십억을 지난번 사실은 대우조선 해양 파업 때는 보니까 뭐 400억이 넘게 아마 손배를 건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진 자의 폭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정말 200~300만 원도 못 받는 그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를 그 원청 사업자가 최소한의 그런 이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당연히 저는 우리 사용자 측에서도 엄살을 떨 게 아니고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30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한 3개월 전만 해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데요. 어차피 이제 거부권 행사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면서 정의당이나 그 다른 야권 공조를 좀 의식해서 노란봉투법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게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 노동 현안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야당과 진보 세력에게는 굉장히 이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법의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예,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피해 입은 걸 갖다가 그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 법원에 맡기면 되는데 아예 법원에 청구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리니까 예. 이런 폭력적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이제 계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좀 공론화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